한국을 박살내기 위해 일본과 손잡았던 중국이 후회하는 상황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현재 한국 기업이 철수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해당 산업이 초토화되지 않을까 우려해 중국이 초긴장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을 타도하기 위해 기술 유출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과 손을 잡는 도박을 벌였다. 세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한국 산업을 견제하는 중국과 일본 산업 관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중국 수저우 PC 공장 철수 계획을 진행하며 중국이 지난날 자신들이 했던 행동에 크게 후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중국 산하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기술로부터 약 2,200억 원 상당의 자금 지원을 받는 대가로 지분 10%를 일본 자회사에 넘겨주기로 결정하며 한국 기업을 타도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는 아주 저급한 행동을 벌였는데요. 이미 삼성은 지난 3월 이전까지 투자했던 LCD용 디스플레이 대신에 독자적인 새로운 OLED 개발 양산을 위해 13조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당 중국 LCD 사업을 축소하며 발빠른 대응을 했다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일본 산업계에도 한방 먹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일본이 삼성전자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에는 슈퍼컴퓨터 후가쿠 내부에는 삼성전자 초고성능 D램이 탑재되어 있음이 드러나며 일본 반도체 산업을 갸우뚱하게 만들었는데요. 왜냐하면 1조 2,52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후가쿠에는 일본 기업인 후지스가 설계한 CPU 15만 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컴퓨팅 능력을 지원하려면 초고속 초절전 메모리 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일본의 자존심을 구기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자존심을 걸고 개발한 슈퍼컴퓨터에 삼성전자 제품을 탑재한 것은 사실상 삼성전자를 대체할 반도체 기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 슈퍼컴퓨터는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일본 언론 등에서는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일절 밝히지 않으며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삼성전자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018년 자국 반도체 산업의 최후 보루인 도시바가 무너진 이후 마이크론과 미국 제품에 크게 의존하며 차세대 반도체를 늘려갈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는데요. 그런데도 후가쿠가 삼성전자 HBM2를 탑재한 것은 다른 미국 업체들이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한참 뒤처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 일본 관계자는 슈퍼컴퓨터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려면 CPU와 초고성능 메모리의 역할이 핵심이라며 삼성전자가 특유의 기술력으로 일본의 자존심인 슈퍼컴퓨터를 뚫었다는 것은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자존심이 구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개를 떨구는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중국과 일본에서 보여주는 삼성전자의 행보는 삼성이 스마트폰에 이어 TV를 위한 OLED 사덤에도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 것으로 이미 도태된 연구에는 발을 빨리 빼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수가 진행되는 수저우 공장은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의 유일한 노트북 PC 생산 라인인데요. 지난 2002년 9월에 설립된 이후 2005년에 한국 노트북 PC 생산 라인을 수저우로 이전하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공장이었지만 이 공장을 폐쇄하며 삼성전자의 이 같은 완전 철수라는 가명이 중국 PC 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6,000제곱미터 크기의 중국 현지 공장에는 최고 6,500여 명이 근무하며 만약 철수가 완전히 진행될 경우 중국에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생산 라인 폐쇄를 두고 중국 현지에서는 또 한 번의 지역 경제 초토화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으며 예전에 삼성전자의 입을 놀리던 중국 언론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중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준 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이 폐쇄된 후 인근 업체의 60%가 문을 닫고 광동성 내 연관 공장 100여 곳이 생산을 중단하는 등 경제 타격이 극심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수저우 공장 폐쇄로 실직을 앞둔 인원은 수천 명 내외이며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 여파로 사상 최악의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같은 철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같은 실업 문제 외에도 관련 해당 산업과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며 일본과 손을 맞잡은 중국 산업에 삼성이 조용하게 한방 먹인 듯한데요. 중국 온라인 신문에서는 지난 2일 삼성이 수저우에서 PC 생산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부품 공급망까지 해외로 이전할 전망이라며 수저우 지역의 제조업체의 사업 전환이 시급하다며 이대로는 중국 해당 산업과 관련된 민간 경제체제가 차례로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든 것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이 같은 철수 행위는 노동 밀집형 산업이 베트남 등 인건비가 더욱 싼 곳으로
옮겨가면서 관련 부품사도 베트남으로 이전하거나 현지 업체와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크다며 잇따른 철수에 중국 지역 경제는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난 삼성전자에 행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는 듯한 기조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예측이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도 지난 19년 후반기에 삼성전자가 중국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하면서 지역 경제의 상권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또한 그 이상의 부작용이 속출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언론에서는 삼성전자의 철수가 중국 광동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하면서 인근 상권이 무너지고 인력 구조 조정에 직면하는 등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며 삼성전자의 공장 철수가 자신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였음을 이후에나 파악한 듯합니다. 중국과 더불어 홍콩 언론은 삼성이 지난 10월 중국 후이저우에 있는 스마트폰 공장 문을 닫으면서 인근 상권이 붕괴돼 생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그 근처의 지역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후이저우 삼성 공장 인근 식당들 중 최소 60%가 문을 닫은 상황에 직면하며 삼성이 없어 너무 힘들다는 식의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는 큰 매출을 올렸지만 지금은 하루에 조금의 돈을 손에 쥘 뿐이라며 후회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계자들은 삼성이 그동안 후이저우 공장을 통해 광동성과 인근 지역의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말했고 삼성이 이 같은 중국 공장 폐쇄 조치를 물러줄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 공장 철수로 광동성에서 최소 100개의 공장이 문을 닫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삼성 후이저우 공장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감정에 호소한 중국 관계자의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후이저우 지역 주민들이 누려왔던 활성화된 경제는 삼성이 없다면 이곳에 다른 기업 공장이라도 대체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이며 중국 지방정부는 삼성 공장이 철수한 자리에 대한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중국 내 공장을 둔 애플, 화웨이, 샤오미 등이 제품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으며 삼성 공장 철수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업계는 삼성전자의 생산 거점 변경이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를 하며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이 같은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8년부터 중국 스마트폰 공장 폐쇄를 시작하며 차근차근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건비 상승,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철수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광동성 후이저우 공장을 끝으로 중국 철수를 마무리 지었고 현재 베트남과 인도에 공장을 설치하며 이를 대체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같이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철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다른 한국 협력사들도 탈중국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이번 코로나19에도 국내 스마트폰 공장은 정상 가동 중이며 중국이 크게 한숨 쉬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중국 공장을 없앤 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하늘이 도왔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라고 표현하며 중국과 달리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도 이후에 모델 출시를 좀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다. 경쟁사 제품이 안 나오면 굳이 새 모델을 빠르게 출시할 이유가 없다며 한시름 덜은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반면 국제 경쟁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은 전세계 스마트폰의 70%가 양산되는 곳이며 삼성전자의 공장에서도 조달받았던 점유율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전역의 공장에서 조달받았던 폭스콘의 경우 춘절 연휴 기간 생산 중단했던 공장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내 해외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인 자회사의 상황이 더 심각해졌는데요. 공장 가동은 물론 기존 물량 판매도 문제다. 주요 도시의 스마트폰 판매 점포가 휴업에 돌입, 최대 판매 채널이 막히며 삼성전자가 있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공급망 및 유통망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중국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커지며 중국 정부도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삼성전자는 현재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의 포토레지스트 산업에 뛰어들 계획을 세우며 중국과 더불어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반도체 공정 EUV 장비를 활용한 노광 공정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를 만들 수 있는 국내 업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일본 도쿄오카 공업, JSR, 시네츠 등을 통해 조달받으며 일본 업체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노려서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수출 규제 품목에 넣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그런 저급한
비슷한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미국 두폰도 천안에 EUV용 PR 공장을 건설하겠다며 삼성전자의 하나의 긍정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 삼성전자는 일본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기업에서 포토레지스트 용액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한 줄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한 줄 이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